국군의 날 이야기, 폭격기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거수경례 있잖아요. 네. 이거 거수경례 윤석열 대통령 뭐가 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수경례를 하는데 좀 어색해 보이긴 한데 의원님께서 좀 그걸 좀 가르쳐 주시면 다음에는 좀 고칠 수도 있지 않을까. 아이 그런데 너무 이거 지연 말단일까요? 이런 뭐 부대 열중셔도 그렇고 그거 못했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매사가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매사가 이런 것들은 제식 훈련을 세게 받고 일상화가 된 사람들한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이분은 그걸 해본 적이 없다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저기 어찌할 바 모르는 이게 국군 통수권자의 품격으로서는 조금 문제가 있죠. 그런 부분에서. 조금 군대를 다녀온 예비역들은 알 겁니다. 예. 그러한 경례가 얼마나 거슬리는지 딱 보면 왜 짜증 나거든. 옛날에 많이 혼났잖아요. 저 사진 나오고 있습니다. 저 사진은 제법 좀 나온 편에서 각도는 맞아요. 각도는. 근데 이제 뭐 이러다가 조금 어떨 땐 벌어지고, 그러니까 속이 벙 뚫린 것 같아요. 아니 약간 그 햇빛을 가리는 느낌이고 먼 데를 이렇게 바라보는 약간 이런 풍경을 보는 이런 느낌 같아가지고 경례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사실은. 군대는 각인데 뭔가 군기가 아주 그냥 빠진 당나귀 당나라 부대 말년 병장 스타일. 말년 병장 스타일 그런 경례기. 아니 근데 윤석열 대통령 말년 병장이 안 되니까 지금 문제인데. 군을 못 갔다 왔으니까 병장을 못했죠. 팩트죠 팩트. 그러니까. 아니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계란말이를 붙일 때는 각을 무지 잘 살리던데 군대는 각 아니겠습니까? 칼각.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국군 장병들은 저 10월달에 국군의 날 행사를 하려고 그 무더운 여름부터 3, 4개월간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겠습니까? 심지어 두 분이 중상을 입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경례 같은 경우도 일주일만 아침 저녁으로 연습하면 당일날 아침에라도 당일날 가기 전에 거울 한번 보고 그러니까 며칠만 연습해도 저런 각이 안 저렇게 나옵니다. 어려운 게 아닌데 어떻게 그리고 부대 열중전은 매년 삑살이냐고. 지금 대통령 국군 통수권자 3년 했는데 몇 번째인데 몇 번째입니까? 아니 근데 의원님 시가행진 이번에 또 지금 반복돼서 하고 있는데 요거 좀 이례적이기도 하고요. 지금 저기 그 사열 받을 때 옆에 또 국방부 장관 전 경호처장이죠. 김용현 장관이 앉아 있는데 저것도 좀 저는 어색하고 참 보기 안 좋던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의전상 저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전 경호처장이다 보니까 이게 좀 느낌이라는 게 좀 안 좋더라고요. 느낌은 안 좋죠. 그리고 그러지 않아도 요즘 계엄에 대한 소문이 횡행하던 차에 한 도심 한복판에 그것도 광화문 쪽에 이제 군 장갑차 전차가 나타난 거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런 행사가 자랑스러우려면은 그런 의혹부터 말끔히 해소하고 최해병 순직에 대해서 특검법 저기 책임을 지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했더라면은 이런 불편함은 좀 덜했을 것 같다. 그런데 이게 불편한 이유가 계엄 문건에 광화문 점령한다고 나와 있고 국회 점령한다고 나와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보니까 조금 정치적으로 이거를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 이유가 있다는 거. 그다음에 그 아까 비원비 랜서 얘기하셨는데 아까 폭격기 그게 괌에서 왔거든요. 괌에서 날라오는 비행기에는 핵투발 코드가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그리고 재래식 폭탄을 투하하는데 15개의 목표물을 동시 공격이 가능합니다. 요런 부분인데 북한도 항상 이걸 잘못 알고 있더라고. 그래서 괌에는 핵 저장 시설이 없고 핵을 다루는 인가된 요원이 없고 그리고 실제 핵탄두가 한 발도 없고 그래서 거기에서 전개되는 거는 핵 전력이 없어요. 무엇보다도 비원비 랜서는 스텔스 기간이에요. 그래가지고 실제 전쟁이 나면 저런 식으로 못 싸워요. 그리고 중국이 정보를 다 보고 있다고. 그래서 이게 값비싼 열병식이다. 실제 전쟁은 그런 식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전혀 다르게 은밀하게 접근해서 하는 방법을 채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순전히 어떤 그 전체주의 국가에서 있는 그 열병식 효과와 비슷한 하나의 퍼포먼스, 연극의 장치입니다. 이게 연극이다. 연극적 요소에 국민들 놀라게. 아니 그래서 나는 국군에 대해 가지고 아끼는 분들은
사실은 이런 행사가 바람직하다고 믿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떨 때는 우리 국군의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봐요. 위상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걸 홍보하는 논리에 문제가 있어요. 뭐 K 방산 세계적인 뭐 그러는데 그 작년에 다 했던 건데 아 무기라는 게 뭐 무슨 뭐 매년 저 신제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니, 무기가 뭐 팔려고 일단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나라 지키려고 만드는 그러니까 거지 일단. 지금 그러니까 무리하게 현모 5를 공개한 거예요. 무리하게 한 거란 말이에요. 무리수다. 그렇죠. 이거는 안 보이는 데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북한 김정은 하는 짓하고 똑같은 게 뭐든 뭐 보여줘서 난리야.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자기가 인민들한테 북한 주민들한테 위신을 세우는 거라고 이용해 먹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무기는 군사 무기인 동시에 정치 무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북한에는 군사 기밀이 없어요. 며칠 있으면 고화질 동영상으로 다 나와. 그러니까 다 보여줘요. 다 보여줘. 자랑 많이 해요. 핵무기 잘 보여주잖아. 우라늄 농축 시설도 다 보여줘. 그 김대남하고 비슷해. 보여줘. 김대남도 자랑 많이 하잖아요. 다 자랑을 많이 해요. 사실은 이러한 우리나라의 지금 정말 과한 방산 그런 홍보 자체가 사실 국익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방산이라는 게 결국 무기는 사람을 해하는 무기지 않습니까? 선진국들은 이렇게 과하게 홍보 안 합니다. 우선 정부 자체가 홍보를 하진 않아요. 내가 디펜스 21 잡지할 때 스웨덴에 좋은 무기가 많아서 그걸 취재하려고 스웨덴 대사관에 연락을 했거든. 단호하게 거절하더라고. 그건 보안 사항이니까. 기업에 알아봐라. 우리 국가는 무기 홍보 안 한다. 아니 이러더라고. 철저하게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무기를 홍보하는 게 국가 이미지에 좋습니까? 좀 이상 괴기하죠. 아니 뭐 K-팝, K-드라마, K-무비, 홍보하기가 얼마나 많은데. K-컬처 이런 거 홍보하면 좋죠. 그런데 그것도 정부가 홍보하면 안 돼요. 민간에 맡겨야 돼요.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하면서부터 이제 드디어 욕먹기 시작하는 그렇죠. 거예요. 영화와 K-팝은 다 예술가들이 하는 것이지 정부가 데리고 다닌다? 그러니까 될 일도 안 되죠. 정부가 민간이 쌓은 그런 공을 가로채는 거죠. 그러면 안 돼. 따라갔습니다. 그 제가 오늘 안보 상황 관련해서는 김정은이 모처럼 만에 메시지를 내서 요거 여쭙고 이제 넘어갈 텐데요. 김정은이 윤석열 온전치 못한 사람, 한미 주권 침해 시도된 핵 공격이라는 입장을 오늘 아침에 보도가 됐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김정은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 뭐 온전치 못하다, 내지는 지금 이 김정은의 반응, 이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그 시가행진에 대한 뭐 화답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북한이야 뭐 워낙 막말에다가 자존심 건드리면 평양 박치기로 들어오기 때문에 뭐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새삼스러울 건 없어요. 단지 핵에 관해서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일본 학자들 중심으로 새로운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지금 세계가 제3의 핵 시대에 진입했다. 그러니까 제1의 핵 시대는 핵을 사용한 시대입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그리고 그때는 사실 소련이나 다른 중국도 핵을 갖고 있다면 사용했을 거예요. 자기들도 핵무기를 보여요. 이때는 사용하는 시대인데 제2의 핵 시대가 도래했는데 이때 핵은 숫자는 많아짐에 반해서 쓸 수 없는 무기입니다. 그걸 핵 그림자 정책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브로디라는 학자가 얘기하기를 핵은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그 효과가 더 큰 무기다. 갖고 있다는 자체로. 갖고 있는 걸로. 그러니까 이거는 쓸 수 없는 무기, 공포의 균형의 무기 이런 식으로 된 게 이제 상식화된 게 제2의 핵 시대인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모든 걸 바꿔놨다는 주장이에요. 그건 뭐냐면은 지금은 소형 핵무기가 많이 개발되고 있거든. 러시아가 미국에 비해 전술 핵무기가 탄두수가 2배입니다. 2배 많습니까? 미국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소형 핵무기를 만든다는 뜻은 실전에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무기란 뜻이에요. 위력을 작게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핵 전쟁의 문턱을 낮췄다. 그러니까 북한도 따라했다. 따라가고 있다. 그게 이제 재작년 9월에 북한의 핵무력 정책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학자들이 이제 이런 데 주로 뭔가 새로운 주장을 많이 내놓으면서 지들이 이제 군비 증강의 명분으로 삼는데 이 얘기는 이거예요. 쓸 수 없는 핵무기는 억지력이 아니다. 너무 위력이 커서 쓸 수 없는 핵무기가 무슨 억지력이냐.
그런데 지금은 핵을 사용하는 시대에 진입으로 하고 있는 거고 이 사고가 바뀌고 있는 거다. 그래서 제3의 핵 시대다. 굉장히 위험해지고 있는 근데 이제 거죠. 북한이 요 몇 년간 공개한 거는 계속 전술핵, 단거리 투발 수단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 목표는 두말할 것도 없이 대한민국. 그러니까 미국보다는 대한민국을 좀 겨냥한 핵 정책으로 봐야 되겠죠. 미국 같은 데는 여러 작은 핵을 날려보낼 수가 없거든. ICBM에 실어서 또 가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김여정이 얘기도 그건데 감히 뭐 핵 보유국을 상대로 무슨 종말을 운운하고 뭐 전쟁을 운운하냐 하면서 이제 깔보는 논평을 내버린 것이죠. 그래서 온전치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군요. 정상이 아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니들 지금. 핵 보유국이야 우리 알고서 얘기. 알고 떠들어라 이 얘기인데 참 개탄스러운 거지. 이게 지금 대한민국 자존심도 상하고. 이거 정말 개탄스러운 겁니다. 사실은 작은 핵이 위력이라고 하는 거는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진 것까지가 작은 핵이고 그거보다 위력이 강한 거를 이제 전략핵. 이런 걸 이제 전략무기라고 하는 거거든요. 히로시마에 나가사키에 떨어진 것도 전술핵으로 취급되는 나라에서 위력이 작다고 해서 우리가 이거는 뭐 전술핵이다 이런 말들을 함부로 하더라고. 큰일 날 얘기들. 큰일 날 얘기들이요. 그게 10킬로톤짜리가 히로시마 15킬로톤 뭐 또는 20킬로톤이 나가사키에 떨어진 건데 그거는 하나는 우라늄탄 하나는 플루토늄탄인데 거기에 그 우라늄탄이 리틀보이라고 막 몇 톤짜리가 떨어졌는데 실제 거기서 핵 분열한 거는 3% 정도도 안 돼. 그러니까 그 정도의 핵물질이 핵 분열을 했는데도 위력이 그 정도라고. 도시 하나가 그냥 날아가니까. 그렇죠. 6만 명 죽었어요. 한 번에 투발에. 그건 즉사만 6만 명이요. 그 이유는 빼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을 전술핵이다 뭐다 떠드는 건 이건 강대국 논리고 우리한테는 그게 전략핵이야. 그렇죠. 그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보면은 요즘은 그 증폭 핵분열탄이라 그래서 아까 왜 3%만 핵분열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에 삼중수소를 촉매제로 넣으면은 그 핵분열 그 비율이 60%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봐봐요. 작은 그 무기급 플루토늄이나 우라늄탄이라도 이제는 폭발 효율이 너무 뛰어나가지고 기술이 또 발전되니까 작은 무기가 나오질 않아. 그리고 북한이 삼중수소를 이용한 증폭 핵분열탄 실험을 2017년에 이미 했어. 실험도 했고요. 거기서 북한이 여태까지 했던 모든 핵 실험 중에 가장 큰 폭발력이 나왔다. 그리고 이런 걸 전략적으로도 써먹을 수 있고 전술적으로 남한에 써먹을 수도 있고 북한이 선택권을 가져간 거예요. 지금 이 상태가 됐기 때문에 지금 한반도에서는 어떤 경우든 공멸이거든요. 이거는 북한도 피해를 봐. 여기 떨어져도. 그렇죠. 너무 이제 세니까 폭발력이. 그렇지. 방사능 오염이 이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드디어 우리가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뭐 네 주먹이 세냐 내 주먹이 세냐 뭐 직강 끝이다 뭐다 이런 부분 말고 어떻게 위기를 예방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제 북한이 유사시에 이제 우리 킬체인을 통해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 핵 투발을 결심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파괴되기 전에 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을 계산할 겁니다. 그러면 대략 10분 이내일 거라고. 그 안에 결심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미리 결심을 해놓고 상황을 해놓고 자동적으로 하게 해야 되는데 실제 그걸 하는 시스템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이네. 위험한 상황.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의 뭐 굴욕적이다 뭐다 이런 얘기 자체도 필요 없어. 이럴 때는 중국과 러시아를 통한 어떤 대북 마크 외교가 들어가줘야 돼. 그렇죠. 이거는 공멸에 관한 문제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뭐 힘에 의한 평화만 주장한다? 뭐 종말 얘기 떠들고 좀 이럴 때가 아닌데. 아니 지금. 그거 옛날 미소 강대국 간의 공포의 균형할 때 얘기고 우리가 이런 것들은 외교가 없는 국방만큼
예. 그 위험한 존재가 없고 또 국방이 없는 외교처럼 저기 허장성세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국가는 균형 있게 이 선택지를 가질 수 있는 예. 그게 능력이 있는 국가고 위기를 통제하며 맞습니다. 예. 관리할 수 있는 나라. 예. 우린 그 실력을 원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무기가 많은 분들 제대로 운용할 줄 모르는 나라가 그거 뭐 더 위험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의원님 말씀 정리하면 진짜 뭐 실력 내실을 갖춰야 되는데 그렇죠. 저렇게 좀 단순 무식하게 말로만 네. 떠들고 보이는 걸로만 자랑해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이고 우리 지금 슈퍼챗이 좀 들어와서 소개드리겠습니다. 소개해 주세요. 신변지호 쌍폭격기 아이고 감사합니다. 김종대님 화이팅 홍매화 굿 이렇게 홍매화 홍사대기가 가지고 홍매화, 예, 강원국제 홍매화, 예, 굿이라고 우리 가을 깊어지먼님께서 슈퍼챗 주셨고요.